2015년 겨울, 평양의 한 아파트. 밤 11시가 넘은 시간, 한 가족이 커튼을 단단히 치고 방문을 잠그고 작은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USB. 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문 쪽을 계속 쳐다봅니다. 17살 딸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들이 보려는 것,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들 가족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밤마다 이 위험한 일을 합니다. 왜일까요? 탈북자 김영희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사랑하고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배웠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세뇌 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이것을 막기 위해 엄청난 처벌을 가합니다. 그 처벌이 얼마나 가혹한지 오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봄, 함경북도 청진시. 김지수, 당시 21살, 의과대학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지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좋고 당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너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아니, 왜? 나 요즘 몰래 보는데 진짜 재밌어. 너도 볼래?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한 번만 봐. 친구는 SD카드를 건넸습니다.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혼자 볼 때만 봐. 지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도깨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매일 밤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편을 보면 다음 편이 궁금했습니다. 친구에게 새로운 드라마를 빌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5시,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국가보위부다. 문 열어. 지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너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다 안다. 네 친구가 불었어. 그 친구도 걸렸고 조사 과정에서 지수의 이름이 됐던 겁니다. 보위부는 지수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SD카드도 찾아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지수는 그날로 연행됐습니다. 조사는 3주간 계속됐습니다. 누구한테서 받았나? 또 누구한테 보여줬나? 얼마나 자주 봤나? 지수는 친구의 이름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걸린 친구 외에는요. 결국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 단련대 6개월, 대학은 제적. 의사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노동 단련대. 많은 분들이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이것은 북한의 단기 강제 노동 수용 시설입니다. 경범죄나 사상 문제로 걸린 사람들을 보내는 곳이죠. 탈북자 이민호 씨가 증언합니다. 저도 노동단련대에 3개월 있었어요.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농사일, 건설노동, 광산일. 먹는 건 옥수수 주기 전부예요. 하루 2번. 밤에는 자아 비판과 사상 교육. 매일 남조선 문화는 독이다. 이런 걸 외워야 해요. 지수도 똑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산에서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는 일. 손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 생각이 매일 지수를 짓눌렀습니다. 6개월 후 지수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학도, 평양도 못 갑니다. 당국은 지수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라고요. 감시 대상자로 평생 기록됩니다. 한국 드라마 몇 편을 본 대가. 21살 여대생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2015년의 그 가족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평양에 살던 박철수 씨 가족. 아버지 박철수 45세, 어머니 김순희 42세, 딸 은정 17세. 박철수 씨는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출장을 가끔 갔고 그곳에서 한국 드라마 USB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보여줬습니다. 딸도 함께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가족의 비밀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별그대,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평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은정은 한국 패션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몰래 자랑도 했습니다. 나 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주인공이 진짜 멋있어.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친구 중 하나가 학교 선생님에게 고발한 겁니다. 2015년 12월 어느 밤, 가족이 함께 드라마를 보던 중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손들어, 아무도 움직이지 마.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족 전원이 그 자리에서 연행됐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요. 조사는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시청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나? 또 누구한테 보여줬나? 돈을 받고 팔았나? 특히 딸 은정이 친구들에게 말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것을 유포로 봤습니다.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죄. 3개월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교화소 10년형, 어머니 김순희 교화소 8년형, 딸 은정 청소년 수용소 3년형.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 어디로 보내졌는지도 모릅니다. 평양의 집은 몰수됐습니다. USB 하나, 드라마 몇 편, 그것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교화소, 북한의 장기 수감 시설입니다. 노동 단련대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교화소는 지옥입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 먹는 건 하루 2끼. 옥수수밥 한 공기도 안 돼요. 영양실조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없어요. 얼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폭행은 일상입니다. 박철수 씨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내 김순희 씨는 어떨까요? 딸 은정이는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철수 씨는 아마 광산이나 벌목장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손에 쇠사슬을 차고 하루 종일 돌을 깨거나 나무를 베는 일. 50살도 안 된 나이지만 몸은 이미 70대처럼 망가졌을 겁니다. 김순희 씨는 여성 교화소에서 옷을 만들거나 농사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매일 밤 딸 생각에 울고 있을 겁니다. 은정이는요? 17살의 수용소에 갔으니 지금은 26살. 청춘을 그곳에서 다 보냈습니다. 아마 이미 풀려났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을까요? 부모는 아직 수감 중. 평양의 집도 없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보고 싶었던 10대 소녀. 그 호기심의 대가는 가족 전체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탈북자 최영수 씨의 말입니다.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거짓말 속에서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또 다른 탈북자 박미선 씨. 저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 아이는 저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당국이 아무리 막아도 정보는 계속 들어옵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USB 하나에 드라마 10편 정도가 담깁니다. 가격은 중국 돈으로 50위안, 한국 돈 10,000원 정도.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돈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삽니다. 그리고 몰래 돌려봅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진실의 창문이니까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 요즘 평양 20대들은 거의 다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물론 말은 안 하죠. 하지만 다들 알아요. 은밀하게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정보는 물처럼 흐릅니다. 아무리 댐을 쌓아도 틈새로 새어나갑니다.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미사일도 제재도 아닙니다. 바로 자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 한국 드라마 한 편이 핵무기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한 가족의 선택을 바꾸고 결국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지수처럼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박철수 가족처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그들의 희생 위에서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커튼을 치고 있을 겁니다. 문을 잠그고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을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한 편만 더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보는 건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자유의 맛입니다. 진실의 한 조각입니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마음껏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자유.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박철수 씨는 지금도 교화소 어딘가에서 돌을 깨고 있을 겁니다. 딸 은정이는 26살이 됐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김지수는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죄, 호기심, 다른 세상을 알고 싶었던 것. 우리는 오늘도 자유롭게 드라마를 봅니다. 넷플릭스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지만 38선 너머에서는 같은 행동이 10년형을 받는 범죄입니다.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박철수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김지수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날을 기다립니다.